네,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근데 사실 면역이라는 게요, 저도 그 의대 다닐 때, 그죠? 예과 때 이제 면역학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 본과 때 좀 공부를 하는데, 엄청 방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저도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 본사에서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일반인들이 이거 기초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용어도 엄청 생소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면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면역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되어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헷갈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드리면서 좀 정리해 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침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뭐가 출동하죠? 면역 체계가 출동해서 그 방어막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면역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면역이라는 거는 절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나쁜 놈 천지예요. 사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은 병이 더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어하는 게 뭐다? 면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어떤 나한테 나쁜 놈을 어떻게든 없애주려고 하는 내 몸의 어떤 활동 노력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요 자료는 나중에 다 남겨 놓을 테니까, 그리고 영상은 다시 제 유튜브에 올려 놓을 테니까, 혹시 오늘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요,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먼저 내용은 엄청 많은데 지금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자, 면역이 뭡니까? 막 적어 놨는데 면역? 자, 금방 이야기했죠?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부 물질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부 물질에 대해서 내 몸을 방어하는 현상. 이게 면역입니다. 근데요, 면역을 크게 나누면은요,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선천 면역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선천 면역이고요. 후천 면역은 내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내가 얻게 되는 면역을 후천 면역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좀 설명 자세히 드릴 텐데요.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천 면역에 보면 뭐 점막 면역, 뭐 면역 조직 뭐 이런 적어 놨잖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천 면역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후천 면역하면 항체, 백신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건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받는 선천 면역은요. 자, 선천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은 크게요, 물리적인 게 있어요. 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피부 가지고 계시죠? 피부, 그죠? 네. 그 다음에 피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에 뭐였냐면 점막이라는 게 있죠. 그 입안이라든지 콧, 아니 점막이 있죠.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장벽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또 조물주가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게 또 뭐냐면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면역세포에서 또 분비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물리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피부 있지, 피부? 피부는요, 강력한 어떤 방어막. 근데 자, 이 피부를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영상 중에서는 비타민 A. 아시죠? 그죠? 비타민 A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입안에 소화기관, 눈물, 그 다음에, 그죠? 폐, 이런 데는 뭐 있습니까? 점막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점막이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에는 피부, 소화기관, 기도, 그 다음 요로 생식기. 그 여성들은 질, 그죠? 이런 공간이 전부 다
점액 조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장벽과 점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요거 말고 조물주가 면역과 관련된 세포를 만들어 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 면역과 관련된 세포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백혈구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백혈구 이야기 하는데 뭐 백혈구 뭐 있는데 뭐 내추럴 킬러 셀 개사코 하면 경상도 말인데 그다음에 뭐 림프구도 이야기하고 뭐 식균세포 이야기하고 마크로파지 그러고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오늘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걸 가지고 면세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면역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사이토카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사이토카인? 네, 사이토카인. 그 다음 여기서 또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 보체 단백질이니 뭐 적어놨는데요. 용어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대표적인 게 뭐다? 백혈구다. 그 다음에 면역물질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사이토카인 이 정도 우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뭐다? 선천 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걸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금 공부되시는 분은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여러분 알고 있는 세포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를 저 위에 보면 엄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혈모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혈모세포가요, 골수계하고 림프계로 나누어져요. 이거 들어보셨죠? 골수계가 뭡니까?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백혈구. 림프계는요?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뭐 림프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골수계가 나눠져 가지고 혈소판 가는 거 아십니까? 지혈하는 거. 혈소판을 만들 요건 뺍니다. 요거는 면역세포에 관계없으니까요. 빼고. 그러면 뇌가 뭐로 만들어지느냐면 백혈구 중에서도요. 안에 과립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과립. 그러면 과립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과립이 중성이면은요. 호중구. 과립이 산성이면 호산구. 과립이 염기성이면 호염구.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 호중구는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바로 뭐다? 호중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호상구, 호염구는 뭐냐면요, 박테리아 말고 좀 이상한 놈이다. 어떻게인지 아세요? 기생충, 아니면은 면이 좀 이상한 알레르기 이런 거 많으면은요, 호중구 말고 호산구, 오호염구가 많아요. 그래서 요게 과립구예요, 과립구. 그 다음 여러분, 혹시 그 대식세포란 말 들어봤어요? 식균 작용하는 대식 잡아먹는 거 대식세포.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단핵구라고 해요. 핵이 한 개예요. 단핵구에서부터 분해되면은 그게 큰 포식세포.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좀 아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마크로파지를 마크로파지. 그리고 수지상 세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뭐냐면 벽혈 구성에서도 골수계. 그 기전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림프구 있죠, 림프구. 림프구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T림프구, B림프구 들어봤어요? B림프구는 뭐 하는 거예요? 항체 만드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보세요. B림프구 밑에 뭐 적어놨어요? 형질세포 적어놨 어렵다 그죠? 이 형질세포가 항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림프구. 요게 이제 림프계의 정구세포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 여러분 매일 듣고 있는 건 뭡니까? 내추럴 킬러셀 들어봤죠? NK셀. 그게 자연 살상세포. 그럼 다시 말해서 NK세포는 뭐다? T세포. 임파구에 임파구. 아시겠죠? T세포가 이거 임파구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 머리 좀 들어가세요. 제 앞에 있는 파트너 한 분 머리 지금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데. 자, 요거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천면역 이야기 드릴게요. 선천면역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천면역은요, 바람둥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 다 좋아. 다시 말해서 이 선천의 특징은 뭐냐면요. 좋아하는 게 없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쁜 놈이 들어오서 병처럼 들어오잖아요. 다 없애요.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특징이 적극적인 면역이고 비선택적이겠죠. 그럼 힘은 강하다 약하다. 힘은 많이 안 강하겠지.
힘은 약하겠지. 하지만은 모든 나쁜 놈은 다 잡아먹는다. 그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선천면역이.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선천면역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이나 나쁜 걸 다 잡아먹기도 하지만, 약하는 역할 중에서는요, 내 몸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나쁜 놈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암세포. 아니면 요즘은 뭐 콜레스테롤, 그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나빠지죠. 뭐 LDL 산화되고 이런 나쁜 놈들이잖아. 이런 걸 다 없애는 게 전부 다 이 선천면역이에요. 그래서 선천면역은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물질도 잡아먹지만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물질, 밑에 적어놓죠.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세포 부산물이라든지 악성 신생물 이런 것도 이 선천면역은 잡아먹는다. 무조건 다 잡아먹는다. 근데 특징이 뭐다? 야는 비특이적이다. 그죠? 아무나 다 잡아먹는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선천면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몸의 선천면역 중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그 조직이 상피 조직이고 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점액이 있다 그랬죠. 점액. 그래서 이게 면역의 바로 1전선이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 보면 제가 오른쪽에 보면 수지상 세포강 아까 봤어요? 백혈구 중에서 맨 밑에 그죠? 모노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지상 세포 있죠? 이런 걸 활성화해. 그러니까 이 점막이라는 거 아니면 피부가요. 그냥 방어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왼쪽에 보면 이제 이게 상피세포나 점막분해 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이걸 막아내는 기능도 해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지장 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후천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T세포를 활성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막 분비시키는 것. 결론은 뭐냐면요. 이 점막 면역과 이 피부 면역이 우리 방어막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점막과 피부가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피부 망가진 사람. 너무 권리 같다. 피부가 상한 사람. 대표적인 건 누구냐면요. 화상 입은 사람.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들은요. 감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점막 면역과 피부 면역이 망가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와 점막 분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은 상피 조직도 유지해주고 원활한 점액도 유지해주는 거겠죠? 질문. 자, 이 정상적인 상피와 점액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뭡니까? 뭡니까? 비타민 A입니다. A. 비타민 A하고요. 또 여기를 지금 안 적겠습니다만은 엽산, 비타민 B9번이 그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도 점막에 대한 부분을 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아울러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런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면역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물질을 가지고 사이토카인인데 이 사이토카인의 종류는요. 여러 수십 가지가 넘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을 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이토카인이 뭐예요? 합성해요. 인간이. 합성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면역은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면역이 과하면 문제된다 그랬잖아요. 과한 면역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요. 이거 알레르기에 비슷해가지고 너무 과한 면역이 발동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내 조직도 파괴시켜버려요. 대표적으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폐 조직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잘 되어져도 이게 중요하지만요.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추럴 킬러 셀 어디서 유래된지 아까 보셨죠? 뭡니까? 임파구죠? 임파구 중에서 T 림파구, B 림파구 다르게 나와 있는 그죠? 그런 세포를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해 세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먹는 역할도 하지만 야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인성,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이. 그래서 내추럴 킬러 셀이 작동을 잘 해야지만 암이 생기지 않는다. 야는요. 왜 내추럴 킬러 셀이 간지 아세요? 임파고 중에서 커요. 왜 클까요? 크다는 말은 뭘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저기 안에 어떤 세포를 죽이는 그걸 가지고 세포 자살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이팝토시스라고 해요. 에이팝토시스.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꽉 차가 있어가지고 임파고는 좀 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임파고에서 한 5에서 10%를 차지해요. 야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도 잡아먹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이상 물질들, 특히 암세포를 네크로시스 죽인다면 세포 괴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시켜서 야를 잡아먹는 게 내추럴 킬러셀인데요. 암 환자들은요, 내추럴 킬러셀이 확 줄어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요. 보세요. 나이가 드니까 내추럴 킬러셀의 숫자가 확 줄죠. 이거하고 비례해가지고 반비례해가지고 암세포가 쫙 늘어나요. 그러면 자 암을 내가 예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추럴 킬러셀을 내가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내추럴 킬러셀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영양소도 많이 먹고 또 많이 웃으세요. 자 웃어볼까요? 웃으면은 내추럴 킬러셀이 뭐한다? 활성화된다. 그죠? 그래서 많이 웃으시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감마 인터페론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사이토카인 일종이에요. 사이토카인 일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감마 인터페론은 요즘 뭐 한다? 이거를 만들어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정식을 억제하는 대표적 사이토카인으로서 이게 이제 뭐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T셀이라든지 마크로파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분비되는 게 이 사이토카인, 감마 인터페론인데 이 감마 인터페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 감마 인터페론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다. 감마 인터페론을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영양소가 뭡니까? 비타민 C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만들어내지만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면 감마 인터페론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 감마 인터페론은요. 옆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세포 감염을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세포를 없애죠. 그 다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죠.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비감염 RNA를 파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혹시? 바이러스는요 혼자 정식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위에 정상적인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RNA라든지 DNA 들어가가지고 숙주를 이용해가지고 정식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감염 안 됐는데 들어가가지고는요. 야 숙주 안 되게끔 나를 파괴시켜. 이런 역할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감마 인터페론이 면역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밝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식세포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식세포. 이 뭡니까? 말 그대로 대식세포. 세포 중에서 대식. 먹어가지고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침입하면 세포를 잡아먹어. 먹어가지고는 보내버려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음식 먹잖아. 음식 먹으면 뱃속에서 열 내가지고 이렇게 소화시켜버리지.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대식세포. 아까 그 선천 면역에서 보셨죠? 대식세포라고. 그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들어오잖아? 그럼 식균 자기 먹어. 먹어가지고 안에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소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소화시켜가지고 없애버려. 이게 대식세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그 뭡니까? 유산균. 제가 어제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요즘 장에 대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래요? 면역 중에서 알고 봤더니 피부와 점막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말이에요? 장관 면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장관 면역이 우리 몸 면역의 뭐 7, 80%다. 면역세포의 7, 80%가 장관에 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장관 면역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 몸은 그냥 절대 안 난다. 그래서 조물주가요. 이 장관 면역에는요. 면역 체계를 세 개라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이라는 곳은 그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뭐 하는 곳이에요? 흡수하는 곳이죠.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쁜 놈도 흡수할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방어막이 철저하지 않으면은요. 선택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이 장관에는요. 세 가지의 배리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장내에 있는 세균층인 거예요. 요즘 그래서 유산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층에 의해 가지고 1차적인 면역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뭘까요? 장관은 뭐다? 전부 다 점막이에요. 점막. 그죠? 그러니까 점막 면역이 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장내 세균층에 의해 가지고 방어를 했는데도 실패했어. 두 번째 장점막층에 의해서 방어를 했는데도 실패했어. 그럼 결국은 이게 어디예요? 흡수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누가 출동하느냐? 세포가 출동한다. 어떤 세포가? 임파고가. 그래서 이 임파고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림프절 들어봤죠, 여러분? 림프절 겨드랑이도 있고 사타구니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목에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림프절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다? 장관이에요.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런다? 페이어스 패치. 페이어판이에요, 페이어판. 처음 들어보시죠, 다들? 예. 그래서 페이어 패치라는 게 장관에 쫙 있어가지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면역세포의 80%가 어디 있다? 장에 있는 거예요. 장에.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 쫙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임파구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장에 있는 거예요. 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출동한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은 여러분 골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흉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쪽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파구의 면역세포의 군집처가 어디라고요? 장인 거예요. 그 장 이름이 뭐라고요? 페이어파이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장은요. 철저하게 면역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종 장관세균총, 장점막층, 그 다음에 페이어파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지금까지 이해 좀 되세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선천 면역인데, 자, 여러분 알고 있는 후천 면역. 후천 면역은 뭐죠? 획득 면역이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가지는 면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후천 면역하면, 보통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항체, 백신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후천 면역이면은, 이런 밑에 보면 TX 면역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것도 있지만, 세포성 면역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후천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임파구예요. 임파구 중에서 무슨 임파구? T 임파구와 B 임파구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T 임파구와 B 임파구. 자, 그 중에서 세포성 면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후천 면역과 전천 면역은 아까 전천 면역은 비특이적이고 모든 놈 다 잡아먹는다 했죠. 나쁜 놈은 다 잡아먹다. 그래서 힘이 조금 약할 수 있다. 후천 면역은요. 특이적이에요. 야는요.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이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앞에 있는 우리 이진주 리더를 한번 딱 보고는 피 고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봐요. only 이진주만 쫓아다니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후천 면역, 기억 면역이래요. 그래서 이 후천 면역, 기억 면역은요, 강도가 엄청 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기억 면역은 항체에 의한 이제 체액성 면역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세포성 면역에도 이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세포 매개 면역,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주로 이게 임파구거든요. 그 중에서 T임파구, T임파구. T임파구에 의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이런 걸 막 분비시키고요.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선천 면역 중에서 내추럴 킬러 셀, 그죠? 아니면 뭐 내식세포 있죠? 이런 걸 작동하는데 이 T임파구가 그 역할을 해가지고 야들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억하고 있다가 자연살해 세포가 항체에 의존돼가지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밑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기억을 위해서 그걸 잡아먹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액성 면역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항체.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체액성 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Y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까 안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본사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아까 왜 점막 피부에서 수지정 세포가에서 항원이 제시가 돼요. 그러면요, 기억하는 세포로서 헬퍼셀, T셀이라고 있어요. T셀 들어보셨죠? T임파구, B임파 들어봤죠? 근데 T임파구가요, 면역에 있어서요, 지휘자예요. 후천 면역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T임파구예요. 근데 T임파구는 종류가 많아. 뭐이 설명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이해해서 임파구 중에서 T임파구는 1번이 뭐냐면 도와주는 임파구가 있어요. 도와준다는 말은 뭐죠? 그럼 이건 도와주는 데는 뭘 도와줄까요? 세포 속도 도와줄 거고 GX도 도와주겠죠. 하여튼 도와주는 게 헬프 T셀이에요. 그 다음에 T셀 중에서 세포를 잡아먹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세포 독성 T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 T셀은 또 뭐다 한다?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조절 T셀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T셀은요, 너무 약하면은 강하게 해주고요. 또 너무 강하면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누구다? T셀이에요. T셀. 그 중에서 헬프 T셀은 도와준다 그랬죠? 도와주는데 헬프 T셀 중에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다 해놓고 이야기할게요. 1형은 세포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에서 직접 공격하게 도와주는 걸 가지고 1형 헬프 T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형은요, 뭘 만드는 거라?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항체.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헬퍼 T셀은요, 좀 어려운데, 이걸 CD4라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헬퍼 T셀인데 1형에서 사이토톡식에 가는 거는 CD8이라고 그러고요. 한 요금 됐습니다. 자, 그건 너무 어려지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헬퍼 T셀이 직접 세포성으로 면역하는 수도 있고, 헬퍼 T셀이 뭘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재익성 면역도 한다 이 말이죠.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후천 면역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면역 질환들. 그게 뭡니까? 알레르기하고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하고 자가 면역 질환 왜 생긴지 아세요? 면역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면역이 과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T셀의 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면역 기능의 문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면역력이 저한 거예요. 예전에는 못 먹고 단백질을 못 먹어가지고 면역세포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는. 맞죠? 근데 요즘은요. 면역력 저하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보다 면역이 과하거나 면역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자가맥주는 아시죠? 자, 이건 뭡니까? 자가맥주란? 뭐 대표적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뭐 베체트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생긴다 그랬어요? 내 몸에 있는 면역이 과해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지. 원래 면역은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을 나쁜 놈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격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이게 바로 헬프 T셀 중에서 1번 사이토톡식 T셀 앞에 보셨어요? 사이토톡식 T셀 있죠? 이게 너무 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 T셀이 너무 과해가 생기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는 뭐 때문에 생긴다? 앞에 보시면은요. 체액성 면역이죠. 항체. 항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생기는 과민 반응이 바로 알레르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밑에 보시면은 항원 알레르기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항체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항체는요. 정상적으로는 처음에는 임미노글로불린 IgM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M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요 기억하면서 IgG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정상이야. 그런데 알레르기는요 뭐가 만들어진지 알아요? IgE가 만들어져요. IgE 달라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다?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위에 있는 사이토톡식 T셀이 너무 과하면 뭐 생긴다 그랬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고. 만약 밑에 있는 E형 헬퍼 T셀에 의해 가지고 항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상 항체가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 알레르기라 그런다고. 알레르기.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는요. 면역이 너무 과하거나 면역이 이상 반응이 생기는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는 전부 다 뭐가 관련돼 있다? 후천 면역 중에서 T셀, B셀과 관련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슨 색인지 아세요? 이걸 이름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색 들어요? 예쁘다가 아니고 뚱뚱하다 색 들죠? 그래서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스터셀. 다른 말로 비만 세포라고 해요. 말 그대로 비만, 왜 비만? 뚱뚱하도 비만 세포예요. 왜 뚱뚱한지 아세요? 야는요, 임뮤노글로불린 E를 만들어내는데요. 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겁니까? 히스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물질들이 많아요. 이런 물질들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알레르기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헬퍼 T셀 타입 2에 의해 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E형 헬퍼 T셀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상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그 세포 이름이 뭐다? 마스터셀. 어떤 세포? 비만 세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요 면역과 항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면역이라는 걸 금방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쁜 물질을 잡아먹거나 내 몸에 생기는 물질을 없애는 어떤 힘을 면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면역하고 항산화는 뭐지? 항산화 좋은 건데? 면역도 좋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나쁜 놈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쁜 놈이 들어오면은 이 나쁜 놈을 내가 잡아먹든지 어떻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면역세포가 야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야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해요? 무기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무기가? 그 무기가 뭐예요? 그게 활성산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폭탄이 활성산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내가 산소 호흡을 할 때 나오는 나쁜 물질이잖아요. 프리 라디칼이잖아요. 독소예요. 그죠? 근데 이 독소가 너무 많으면 정상적인 내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늙고 병들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산화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면역세포가 나쁜 놈을 잡아먹기 위해서 쓰고 있는 무기가 뭐란 말이에요? 활성산소인 거야. 그래, 이거 저기 아까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면역과 항산화는 그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은 내가 나를 내가 일부러 떠나서 냈는데 그 집에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해야 돼. 내가 일부러 지금 거기 그 집에서 한 자, 잠깐 끊겼습니다. 같은 분이세요? 네가 제 송영숙 리더님 소리가 자꾸 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습니다. 면역은 결국 뭐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면역 때문에요. 면역 활동이 막 생겨가지고 나쁜 놈을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뭘 많이 사용해요?
활성산소. 그렇죠. 막 사용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면역이 막 일어나는 동안에는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염증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염증은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뭐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긴 죽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에 대해 가지고 내 몸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뭐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이토카인 폭풍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폐혈증에 들어보셨죠? 폐혈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균이 내 혈관 내로 들어와가 내 몸을 막 돌아다니는 거 가지고 폐혈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로 한 곳에 면역 세포가 있어가 안 되잖아. 우리 몸 전체에서 면역 세포가 움직여가지고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산소 쓰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일하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 고갈되고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다 고갈되니까 결국은 그 힘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때문에 죽는 것도 맞지만 면역 반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산화폭풍, 호흡폭풍이라고 그래요. 말이 엄청 어려워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염증이 발생하면은요. 염증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면 괜찮은데 동시다발로 많이 발생하면은요. 면역세계가 모두 다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량의 산소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 조직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뭐가 생겨? 유해 산소가 늘어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역이 너무 과한 내 몸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은 날 죽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면역 활동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응.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포인트 이겁니다. 면역은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잖아요. 이 선천과 후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세포 면역과 쟁 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부족해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점막 면역은요. 결국은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다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점막 면역은 우리가 어떤 관여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점막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비타민 A.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세포 그거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유산균. 그죠? 점막.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게 점막 면역과 또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면역하면 1번을 생각하는 게 뭐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요,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부, 점막 다 만들어내는 게 단백질이에요. 두 번째, 세포 만들고 세포 기관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단백질이죠. 맞죠?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은요, 성장을 위해서뿐 아니라 면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드셔야 돼요. 단백질 1번. 자, 두 번째, 면역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요, 우리 몸에서 백혈구 속에 가장 농도가 높아요. 그게 왜 그럴까? 비타민 C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는 항균뿐 아니라 내추럴 킬러셀뿐 아니라 임파구 모든 세포를 좀 정식시키는 거예요. 선천면역, 후천면역 다 관여해요. 그런데 야는 또 뭐예요? 항산화제잖아요. 또. 맞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도 보호하지만 하고 너무 많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 못해. 다시 말해서 비타민 C는 여러분 면역을 위해서 대량으로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선천면역, 후천면역 모든 것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 그게 비타민 C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 중에 비타민 D도 근래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생각하면 우리 뭐만 생각하냐면은 뼈, 그죠? 햇빛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비타민 D를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비타민 D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요.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수용체가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D의 역할은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요, 면역에 있어서 정말 중심 중 중심이다. 제가 요즘 그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벽을 강화시켜요. 예. 두 번째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모든 것을 다 관여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어딘지 아세요? 뼈다구. 그 다음에 세포 주기, 면역 체계, 심혈관계, 그 다음에 디톡스까지 모든 걸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를 절대로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비타민 D 안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 안 돼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과 면역과 뼈를 위해서, 그죠? 젊어지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드셔야 돼요. 그죠? 공부 나중에 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역 중에서 아연이라는 게 뭡니까? 미네랄이죠. 그래서 면역 미네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면역 미네랄이 뭡니까? 아연이죠. 근데 아연은요, 면역 미네랄이면서 무슨 미네랄입니까? 항산화 미네랄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세포 TX 면역 모두 관여하는데요. 심지어 아연은 또 면역을 조절까지 해줘. 앞에 있는 비타민 C도 면역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조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과하면 줄여줘요. 다 하는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고요. 그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요. 나이가 들면은 선천 면역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유지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아연입니다. 아연.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 들면 선천 면역은 줄어들고 후천 면역은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 증가하는데 이 이상하게 증가해가지고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알레르기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게 뭐란 말이에요? 아연입니다. 아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역하면 뭐예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그죠? 여러분 셀레늄 하면은 면역 물질이면서도 역시 또 항산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면역으로 본다면 나는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체액성 세포 면역 다 관여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여러 가지 세포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선천 다 관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 부족하잖아요. 항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면역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중요한데 또 야는 뭐예요? 항산화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항산화 효소계는요. 면역 체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항산화라는 거는 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뭘 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면역이 기능을 하려면은 반드시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항산화 하면 항산화 비타민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항산화 미네랄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비타민은요. 항산화를 바로 해주는 게 비타민이에요. 대표적인 뭡니까? 비타민 A, C, E, D 이런 거잖아요. 그죠? AC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는요. 직접 그 기능을 해요. 항산화 기능을 해요. 그런데요. 미네랄들은요. 뭐라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뭐냐면 SOD. 이거는 뭐냐면 산소 호흡을 할 때 생기는 뭡니까? 프리 라디칼 중에서 슈퍼옥사이드 있죠. O2 라디칼. 이거 없애주는 게 SOD예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 하는 것도 있죠. 카탈라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GPX 아시죠? 글루타티오프록시다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호흡을 할 때 생기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SOD 가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가 역할을 하냐면은 아연, 망간, 구리가 그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는 뭐가 역할을 한다? 철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가 뭡니까? OH-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가지고 그걸 없애주는 게 뭐다? 셀레늄이에요. 그 셀레늄. 그 결국은 뭐다? 그 GPX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효소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 인자,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미네랄이에요. 이렇게 아연, 망간, 셀레늄, 철분, 구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 면역을 위해서 비타민 A, C, E, D,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구리, 철분 있는데 이 전부 다 뭡니까? 면역을 도와주면서 뭐도 도와준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구나. 결론은 개념은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둘 다 같이 그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면역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면역이 너무 과해서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면역의 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역 균형을 이야기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요. 간단 정리해 드릴게요. 면역 균형을 위해서 지금 연구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연입니다. 면역 균형을 위해서 연구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 비타민 C입니다. 그 다음이 뭐다? 비타민 D입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셀레니움. 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거 근래에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근래에 나온 제품. 임뮤노 디펜스. 그죠? 거기 뭐 있습니까? 아연, 셀레니움, 구리, 비타민 C잖아요. 아시겠죠? 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면역이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지만 과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면역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나이가 들면은요. 그 선천 면역은 줄어들고 후천 면역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후천 면역 중에서는요.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항체가 늘어나요. 항체가. 그러니까 TH1은 줄어들고요. TH2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항체가 늘어나니까 나이 들면 뭐가 생긴다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절해 주는 게 뭐란 말이에요? 아연이 아연. 아연. 아시겠죠? 그 다음 비타민 C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역시 뭐예요? 면역을 강하게 해주지만은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비타민 D는요, 아까 했지만 면역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조절하는 역할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D는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히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금방 이야기한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는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방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셀레늄 있죠. 그래서 셀레늄은요, 선천, 후천, GX 면역 다 하면서 모듈레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셀레늄은 항산화제이면서 또 뭐도 하죠? 암세포도 죽이잖아요. 암세포까지. 그래서 왜 우리가 왜 셀레늄 중농도, 저농도의 셀레늄은 항산화 기능을 하지만 고농도의 셀레늄을 쓰면은 암세포를 줄인다 그랬죠. 그래서 암세포를 줄이는 거는 셀레늄과 비타민 C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영양소 정리할게요.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는 결국은요, 뭘 하는 거다요? 항산화 기능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은요,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죠? 미네랄은요, 아연, 망간, 셀레니움, 구리, 철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들. 그죠? 그 결론은 뭐예요? 이게 항산화 영양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면역을 높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면역과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또 햇빛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운동은 어떻게 해요?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보통 한 60분 정도 내에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을 높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우리 저 뭡니까 라이딩 하면서 인터벌 트레이닝 많이 하죠.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라고 또 밝혀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신전 리더님의 그 숙면 공부도 하셨잖아요. 잠을 잘 자는 거는요,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그게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 낮에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면역세포가 더
증대되고 또 햇빛 보면 비타민 D가 또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자야 돼. 잘 자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햇볕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달렸더니만 뒷부분이 좀 빨리 와버렸다. 그죠? 예. 여기 마지막이에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내용이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 어려운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아메 본사에서 사실 이 자료가 아메 본사 자료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여러분한테 이제 이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죠? 아마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했는 게 여러분 면역 어떤 지식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좀 말씀 좋겠고요. 하여튼 뭐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해하시는지는요. 예,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올려드리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복습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